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경제 사이클마다 투자해야 될 산업과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에서 하는 모든 예측은 확실한 경제 지표 또는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실제 예측했던 내용과 그 이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비교해서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계속 영상으로 검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맨 마지막에 제가 좀 덧붙여 드리고요. 확실한 경제지표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요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만약에 100%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 이런 거 안 찍고 있겠죠. 네. 우선 경제 사이클이 뭔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그림처럼 경기가 상승하고 둔화하고 하강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이게 반복하는 경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경제 사이클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그림을 보셨더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경기의 어느 지점에 지금이 위치해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이 경기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는 좀 많은데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설명드려볼 경제지표는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OECD는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경기 선행지수를 만든 거예요. 네, 국가별로 경기에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 등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경제지표마다 가중치를 좀 다르게 둬서 한 6에서 9개월 이후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걸 예측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경기선행지수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림은 국가별 OECD 경기 선행지수에 포함되는 경제지표거든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있는데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재고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그리고 수출, 주가지수 등이 경제를 선행하는 이런 주요 경제지표로 분류되어 있는 것 이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정말 경기를 6에서 9개월 선행하느냐 그림을 보시면 정말 아쉽지만 6, 9개월은 딱 봐도 오버고요.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경기를 약간이라도 선행하니까 이 OECD 경기 선행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선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 국면과 침체 국면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림은 지난 1996년 이후에 지수의 변화입니다. 그림을 보면 100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의 잠깐 지나가는 아주 자잘한 경기 둔화의 신호가 있는가 하면 2000년 IT버블 붕괴 이후 그리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2020년이죠. 코로나 위기처럼 제법 굵직하게 이건 누가 봐도 경기 둔화 국면이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둔화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면 한 마이너스 1 이하로 발생하는 자잘한 경기 침체 신호 요거는 그냥 제끼고요. 그러니까 한 최소 마이너스 2 이상으로 100에서 떨어지는 이런 굵직굵직한 경기 하강과 그 다음에 회복, 상승, 둔화 정도를 이 한 사이클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맨 우측처럼 경기가 코로나로 100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가 회복기를 지나서 이제 100 이상의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그림을 보시고 나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어쨌든 선행성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맞출 수 없을까?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아쉽지만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소환해 드리면 OECD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요소에 주가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과 동행해서 움직이는 말 그대로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지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OECD 경기선행지수상 현재 국면은 경기 사이클의 상승 국면에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급작스러운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한 3개월 내에는 급격히 침체될 가능성은 적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결론이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구나.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죠. 좀 더 세부적으로 회복 국면과 경기의 성장 국면, 둔화 하강 국면에서 어떤 산업과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먼저 맨 우측에 노란색의 경기의 초기 회복 국면에 어떤 산업,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지수입니다. 비교 지수의 분자가 경기 민감주고요.
분모가 성장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차트 값이 위로 올라가는 요 구간이 분자가 커지는 구간이니까 경기 민감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고, 차트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구간은 분모인 성장주의 주가가 높게 오르는 구간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던 차트의 상승 구간을 함께 보면, 첫 번째 1990년 증시 폭락 이후에 그 다음에 1995년까지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죠. 두 번째 2000년 IT 버블 붕괴 후에 2007년까지 장기간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까지 차트가 그래도 조금씩 위로 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1년 이게 상반기 최근 구간인데, 근데 지금 구간은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이 지수가 과거와 달리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이제 쬐끔쬐끔 올라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비교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지난 1990년대 이후 세 번의 역사적인 큰 폭의 경기 하강 및 증시 폭락 구간, 그리고 또 자잘한 경기 둔화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경기 선행 지수가 100 이하의 수축 국면에 떨어져 내려갔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해서 100으로 올라오는 요 회복 국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성장주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회복되던, 아니면 작게 침체되었다가 회복되던 어떤 회복 국면이라도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가 잘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기에 경기 민감주의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 두자 이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의 비교 지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성장주의 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는 언젠가 함께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1995년부터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까지죠. 차트가 지속적으로 아래로 내려갔고, 두 번째는 2013년부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차트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 시기에 성장주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또 차트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물론 차트가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때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결코 낮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이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주가 더 높게 올랐냐? 그 당시에 우리가 모두 아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흡수를 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원자재를 다루는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이제 지표가 올라간 거지 결코 성장주 투자가 나쁜 시기는 아니었다.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장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오르는 시기는, 그림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 이하의 수축 국면에서 회복돼서 100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국면이 아니라 경기의 성장의 국면이죠. 이 성장하는 확장 국면에 진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사이클이 왔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 일부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상승을 따라잡기 힘들 수도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자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인 장단기 스프레드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거든요. 이 차트가 낮아지는 구간에 성장주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단기 금리차, 이 차트가 낮아진다, 이 의미는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또는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판단해서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즉 저성장, 뉴노멀 구간이라고 그러죠. 이 구간에 진입했다는 건데, 물론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들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 투자 시기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 이하에서 회복을 하고 100을 넘는 성장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쯤에,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림은 제프 스탱글의 연구 자료 중 일부 자료입니다. 경기의 회복 국면과 하강 국면, 초기, 중기, 후기에 어떤 산업 섹터가 상승률이 높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영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해석 다 되시겠지만 제가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못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면, 경기가 회복하는 초기죠. 이거는 이제 실물 경기입니다. 실물 경기 회복 초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장비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겠죠. 가전 그리고 또 운송 섹터가 좀 빨리 올랐고요. 실물 경기의 회복 중기에는 원자재, 자본재 섹터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음식료, 헬스케어 등 이런 소비재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섹터가 오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유틸리티와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금융 장세라 그러는데 이 실물 경제가 마지막에 이제 가장 이게 골이 깊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금융, 뭐 호텔, 건설, 자동차, 패션 등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만 보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림의 맨 좌측은 실물 경제가 한참 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실물 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데 주식시장은 그보다 한 발 앞서서 미리 바닥을 형성하고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는 아주 죽을 맛인데 주식시장이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뉴스나 레포트 등에서 실물 경제 회복이 아직 안 됐는데 주식시장이 미쳤다, 또는 실물 경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곧 폭락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때를 금융장세라고 부르고요. 미 연준 및 각국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및 돈풀기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먼저 튀어오르는 걸 가지고 금융장세라고 그러죠. 이런 구간에 역사적으로 상승했던 섹터는 금융주, 자동차, 건설, 소비재 관련주 및 컴퓨터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다음 구간은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는 구간으로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구간이에요. 실물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미 끝도 없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이제야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데 주식시장은 너무 먼저 올랐다, 너무 빨리 올랐다, 그래서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나 레포트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런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종목과 섹터가 올라갔냐? 컴퓨터 및 가전 관련 IT주, 그리고 운송주, 원자재, 조선, 항공, 이런 산업재 섹터가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물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뭐 더 갈 거다, 이런 레포트 아니면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요 시점이 되는데, 아쉽지만 이때 주식시장은 슬슬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잘 오르지 않고 횡보 등락을 하는 횡보장이 펼쳐집니다. 이때 상승했던 섹터는 또 원자재, 화학, 식품, 소비재, 에너지 및 헬스케어 업종이 주로 상승했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실물 경제가 완전한 정점을 찍어요.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미 고점을 찍고 이제 그때는 이제 횡보 등락 또는 약간씩 좀 떨어지는 이런 시점이 되는데, 이때는 헬스케어나 에너지 섹터 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이죠.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폭락 또는 급락세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사실상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요. 하지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유틸리티 관련 업종이 그나마 좀 하락폭이 덜한 흐름이 나타났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충분히 실물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먼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금융장세가 나타난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그럼 이렇게 종목을 사면 되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과거 역사적으로 이 섹터 순환에 대한 자료를 다 조사해 봤더니 매번 구간마다 섹터의 상승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8년 금융위기 폭락 이후에는, 그 다음에 09년 초기부터 회복을 했죠. 이때는 기존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금융, 뭐 IT 기술주, 뭐 건설, 차화정 이렇게 순서로 상승 흐름이 거의 뭐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에는 기술주가 가장 빨리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원자재, 뭐 그리고 금융주들 이런 게 좀 뒤에 순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산업마다 사이클이 다르고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식으로 섹터를 순서대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 초보자님 또는 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신 직장인분들이 과거에 이런 순서대로 올라갔구나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다가 순서가 엉켜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수익을 크게 못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초보자님이나 바쁘신 분들은 이 섹터 순환,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반복 패턴이 좀 더 확실한 거에 그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기 회복 초기에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갔다, 그리고 경기의 상승 구간에는 성장주 섹터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종목을 골라라, 그게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전략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거에 맞게
그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지금은 결론적으로 어떤 섹터가 좋으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요게 궁금하실 텐데 이미 지난 6월이죠. 영상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다. 이걸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또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 자료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하반기엔 좀 둔화된다. 장단기 스프레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제 전문가들 및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주들이 이제부터 좀 더 유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또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도 100 이상의 상승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성장주가 다시 또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강조드린 것이 있죠. 지금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가 의회를 전부 다 이제 확실히 통과를 하게 되면 지난 2004년도 보시면 중국발 인프라 투자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및 원자재 관련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건설, 운송 등 지난 2000년대 인프라 투자 시에 상승률이 높았던 이런 경기 민감 섹터 일부들은 함께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 전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먼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12월 2일의 영상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 타결 문제부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많으니까 그동안 수익난 주식형 자산의 절반을 현금화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영상이죠. 그때가 바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은 말해라, 이런 분도 계시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번 사태가 회복되고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코로나 침체가 아주 극에 달했던 3월 27일이죠. 저점 매수를 이제 3월 4월에 코로나 저점 당시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 이후에 회복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2020년 10월, 11월 이 조정장에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영상에서 또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제 말 듣고 채권 비중 좀 늘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2021년 2월 27일 주식시장의 조정 구간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전에 제 영상 보고 조금씩 현금화를 해두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저점 매수 안 하면 언제 하냐,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2021년 2월 27일에 찍었던 영상이죠. 타이밍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가시면 그때 안전자산의 비율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시기부터는 제 영상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들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2021년 4월 21일에 테이퍼링 우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표 중에 한두 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현금화를 할 건데, 역시나 제가 명확하게 언제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는 조금씩 현금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고, 그래서 현금화한 자금이 있다면 혹시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전부 다 저점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일부는 대응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4월 말에 지금 주가 보시면 83,0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죠. 그러면 7만원대 또는 앞으로 6만원대 진입할 수도 있죠. 땡큐 하고 그냥 그렇게 매수를 해야지 괜히 최저점이 어딜까 이런 거 노리다가 날아가면은 더 해봤죠. 그리고 최근에 5월 25일에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 관련한 영상인데,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 방식 굉장히 많이 문의 보셔서 그냥 높이 팔았으면 이제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린 거고, 조만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현금화했던 거 전부 다 저점 매수하지 말고 조금 일부는 현금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던 영상이 이게 최근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서 이때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내용이에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요. 주식시장도 별다른 하락이 없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떨어졌으면 온팡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샀을 텐데 조금 아쉽죠. 앞으로 연준이 나 테이퍼링 하겠소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까지 당분간 지난 5월처럼 주식시장이 뉴스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심한 장세라면은 당연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창 심리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심리가 또 안 좋아질 거고 그때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매수하는 게 좋죠. 중기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성장하는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옥석 가리기가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포트폴리오 압축이 필요한데요.